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의 상태를 올바르게 판단, 최상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김기태 원장. 전체적인 이 부위를 젊었을 때 모양의 해부학적 위치로 돌려주는 게 이게 중안면 거상술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수술은 크지만 사실은 환자분이 느끼시는 거나 실제로 이제 봤을 때 젊으실 때 가까운, 그러니까 마치 처져 있었던 게 다 올라가고 또 볼륨이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중안면 거상술은 눈 아래 처진 피부와 팔자주름을 완화시켜줍니다. 아래 속눈썹을 따라 절개한 후 안과 경막을 열어 처져 내려온 지방을 재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위의 골막을 박리해 팔자주름 부근까지의 골막과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한 다음 위쪽으로 잡아당겨 고정시켜주는 원리인데요. 처진 눈꺼풀을 제 위치로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재수술이라 조금 걱정을 하긴 했지만 흉터 잘 피하고 그다음에 피도 거의 나지 않고 깔끔하게 수술이 잘 돼서 결과는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남미 씨는 팔자주름이 깊고 얼굴 전체에 살이 없어 나이든 인상이 문제인데요. 지방 이식술로 얼굴에 부족해진 볼륨을 자연스럽게 채워줄 계획입니다. 환자의 지방을 채취해 원심 분리와 정제 과정을 거치는데요. 보형물 대신 자신의 지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원심 분리기로 지방세포만을 추출해 진주 알을 심듯 한 알 한 알 정교하게 주입하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의사의 정교한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주름 부위에 강력한 이산화탄소 프락셔널 레이저를 조사해 콜라겐 재생을 돕습니다. 지방세포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함께 투여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죠. 이제 지방 이식으로 볼륨을 채우고 그다음에 그 프락셔널 레이저라고 아주 강한 레이저를 같이 사용하는 거죠. 센 레이저를 쓰니까 빨리 안 아물면 회복 기간이 늦고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지방 세포에서 다시 줄기세포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동시에 하는 거죠. 이런 피부가 좋아지거나 탄력이 더 좋아지는 건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게 되는데 아마 앞으로 더 좋아지고 아마 2차 지방 이식을 한 번쯤 더 하게 되면 훨씬 더 밝아 보이고 젊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러를 한 부위가 이제 이런 조직 반응을 일으켜서 딱딱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녹일 수 있는 상황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물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에는 조직을 드러내고 그 조직을 드러낸 부위를 적절하게 채워야 되겠죠. 필러로 제거를 한 부분은 또 필러로 엮기는 힘드니까 그런 경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지방 이식일 거고. 잘못 끼운 첫 단추가 불러온 부작용.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수술은 훨씬 까다로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잔여 필러는 녹여서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환자의 지방을 채취해 원심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이식해줍니다. 지방세포를 얼마나 작은 크기로 알알이 이식하는가에 따라 수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되도록 작은 크기의 지방 조직으로 이식해야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형태의 볼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다 정리를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지방을 채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아래쪽에 지방 이식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매끈하게 해드렸으니까. 수술 후 빠른 회복과 멍이 많이 들지 않도록 테이핑을 합니다. 꼼꼼한 마무리 과정까지 거친 후 이미진 씨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부분을 좀 녹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방 이식을 아주 얇게 하는 지방 이식을 눈 주위 그리고 앞광대나 이마 쪽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지방이 필러가 조금 녹긴 녹았어요. 근데 약간 남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지방 이식이 잘 좀 덮어줬고 수술의 양이 많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결과를 좋게 얻은 것 같습니다. 눈을 뜨려고 하면 이제 이마에 힘을 줘야 된다든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걸 조금 해결을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약간의 돌출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자에 있는 부위도 중요하지만 그 위쪽, 그러니까 앞쪽 광대에 있는 부위가 꺼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위를 돋우는 일을 같이 해야지만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이수민 씨는 먼저 상안검 성형술로 눈꺼풀에 처진 살을 제거하고 눈매를 교정해줍니다. 그리고 지방 이식을 통해 얼굴 윤곽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요. 지방 이식술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얼굴의 지방을 이식할 부위와 양을 결정하는 디자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디자인한 계획대로 세심하게 이식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바대로 이제 좀 굴곡져 보이는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눈을 조금 더 크고 또렷하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런 목표를 이루은 것 같아서 시간 지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 비중격이라고 하는 단단한 연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힘을 받는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두고 뒤쪽에 조금 채취를 해도 되는 부위를 떼가지고 코 앞쪽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중격 연장이식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코끝의 모양을 좀 잡아주고 여기 코가 한쪽에 또 조금 달려 올라가 있거든요. 그쪽에다 이식을 해서 콧구멍의 모양도 좀 맞춰주는. 코끝이 너무 들려있는 들창코는 콧대를 높여주면서 코의 길이를 연장하고 코끝의 높이도 조절해야 하는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비중격 연골 일부를 채취한 후 말단부에 연결해 길이를 늘려주고 코끝을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콧대는 보형물을 삽입해 높여주는데요. 코 수술은 무조건 콧대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얼굴 전체의 비율과 조화를 염두에 두고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잡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도 많이 만족하시고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수술을 한 듯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좀 과도한 성형을 한 경우에 이제 얼굴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절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에 최대한 맞는 그런 성형을 하려고 하는 게 뭐 트렌드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바라는 그런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일반 처음 수술하는 경우는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거고 제 수술은 앞에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술로 따지면 뭐 이렇게 흉터도 생겨 있고 뭐 디자인이 잘못돼 있다든지 아니면 정상 조직이 이렇게 닫혀져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면서 하는 수술이니까. 쌍꺼풀 재수술의 경우 환자 개개인에 맞는 크기와 모양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쌍꺼풀 수술 부위의 유착을 방리하고 홍현여 씨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비율로 새로운 쌍꺼풀을 만들어 교정해주는데요. 이때 피부 절개가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절개가 너무 많이 이루어질 경우 조직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 자칫 더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여 씨의 경우 눈밑이 처져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도 앞광대에 필러를 넣어 개선했습니다. 홍현여 씨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안정을 취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수술을 하면서 생긴 흉터들이 꽉 끼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큰 무리 없이 뭐 피도 별로 나지 않고 깔끔하게 수술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재수술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이제 잘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또 다른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 그걸 해결하는 그런 걸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필요한 정도의 수술을 정하고 그 수술을 최대한 정성껏 하게 되면 사실은 실패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조대일 씨의 경우 외측 절골술로 휜 것을 교정해주는데요. 먼저 코 속 점막을 절개합니다. 그리고 코뼈의 외측부를 코뼈와 이마뼈 경계까지 절골한 후 모양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 비중격 연골의 일부를 떼어내 코끝에 연결합니다. 코의 길이를 늘려주고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주는데요. 콧대는 보형물을 이용해 높여줍니다. 코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조대일 씨. 준비해요. 진짜 신기하다.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이라고 가운데 있는 그 연골의 뒤쪽 부분을 채취해가지고 코 비주 있는 부분에 연장해서 붙여드리는 그런 방식. 환자의 상태를
이제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환자가 의도하는 바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어떻는지, 그리고 환자가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거, 그거를 여러 가지 솔루션을 환자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분도 만족하고 의사도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